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머리채 잡혔다가 더 세게 응징한 40대 여자입니다. 저희 집안 막장 스토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먼저 제 결혼 이야기부터 해야겠지요. 어디 보자. 제가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훌쩍 넘었네요. 결혼 전에 저희 부부는 재테크는커녕 청약이 뭐고 분양이 뭔지도 모르는 문외한들이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각각 1억 정도씩 모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아파트 전세 얻어 들어가면 되겠다 했지요. 그런데 친정 엄마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이 가장 쌀 때라고, 지금 안 사면 계속 오르는 아파트값 따라다니느라 평생 돈도 못 모으고 허덕이게 될 거라고요. 저희 형편에는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친정 엄마가 하도 강하게 말씀하시길래 저랑 남편은 그냥 따르기로 했어요. 친정 엄마는 잘 아는 공인중개사 친구에게 부탁해서 발품 팔아 좋은 아파트까지 알아봐 주셨습니다. 백화점과 지하철역이 가까운 입지 좋은 아파트라 앞으로 무조건 더 오를 거라고 하셨죠. 그때 매매 금액이 6억이라 부담되는 금액이었지만 친정 엄마가 적금 깨서 보태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모은 돈 2억, 친정 엄마가 보태주시는 돈 2억, 여기에 모자란 2억은 대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께서 감사하게도 1억을 보태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1억만 더 대출받아 총 6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해 신혼집을 장만했습니다. 살아보니 역시 내 집이 좋더라고요. 혼자 자취하면서 전셋집에 살 때는 집주인 눈치 보느라 못도 하나 못 박았거든요. 변기만 고장나도 돈 물어달라는 거 아닌가 싶어 전전긍긍히 했는데 내 집에 사니 마음 편했습니다. 우리 부부 취향대로 인테리어도 마음껏 할 수 있었죠. 평생 살 집이다 생각하니 더 애착도 생겨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집을 쓸고 닦으며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결혼 후 시가 식구들을 부를 집들이 때 벌어졌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도련님을 위해 남편과 저는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지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저희한테 1억을 보태주신 걸 시어머니와 상의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저희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걸 듣고 두 분이 싸우기 시작하셨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런 큰 돈을 줄 수가 있어? 이렇게 난리칠 게 뻔하니까 그랬지. 맨날 쇼핑이나 하면서 이상한 데 돈 써버리는 건 안 아깝고 자식한테 주는 건 아까워. 내 돈 내가 알아서 쓴 거니까 상관 말고 내버려둬. 그게 왜 당신 돈이야? 우리 부부 돈인데. 우린 부부인데 공동재산이지. 작년에 돌아가신 고모가 물려주신 거야. 유산 상속받은 건 개인 재산인 거 몰라? 아이고 세상에. 평생 고생하며 뒷바라지 해줬더니 이제 와서 남처럼 선을 긋네. 너는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시집 오자마자 시부모 개싸움 나게 만드니까 좋니? 저는 당연히 아시는 줄 알았어요. 내가 준 건데 왜 얘들한테 난리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께 말씀을 하셨어야죠. 저희가 다 같이 실수한 것 같네요.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네 어머니가 알았으면 1억이 뭐야. 1,000만 원도 못 주게 했을 게 뻔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이제 보니까 우리 아버지 능력 있으신 것 같아서 안심이네. 저 결혼할 때는 더 많이 지원해 주실 거죠? 넌 조용히 해 이놈아. 돈 잡아먹는 귀신이 뭘 잘했다고 또 돈 타령이야. 애한테 왜 소리를 질러? 당신 하는 짓이 하도 어이없으니까 얘도 그러는 거지. 1억이나 내준 건 당신이 실수한 거라고. 신혼 때는 조금씩 모아서 늘려가는 맛이 있어야 하는 거야. 사부인은 2억이나 보태주셨는데 당신은 미안하지도 않아. 우리 아들이 처가댁에 기 죽어서 살았으면 좋겠어. 아이 몰라. 하나도 모르겠고 나는 자식 그렇게 안 키워.
처음부터 큰 돈 턱턱 내주면 애들 버릇 나빠져서 안 돼. 이미 집에 들어간 1억을 뺄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한 달에 150만 원씩 보내라. 아이, 미쳤어. 애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돈을 달래? 애들한테 1억이나 보낸 거 나는 절대 용납 못한다고. 시부모님은 정말 사생결단 낼 기세로 싸우시더라고요. 자식 신혼집 집들이 와서 저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싶고 시어머니가 조금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저희는 매달 150만 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조금만 졸라매면 가능하겠다 싶었거든요. 어쨌든 저희 때문에 싸우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1억이나 빌려주신 게 감사하기도 하니까요. 어차피 갚을 돈 매달 조금씩 나눠서 갚는 셈 치기로 한 거죠. 안 그러면 시어머니가 정말 저희 집에 들어눕기라도 하실 기세였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고집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8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저희 친정 엄마의 말씀을 따르기에 정말 잘했더라고요. 8년 동안 저희 아파트 가격이 2배나 껑충 뛰었거든요. 저희는 앉은 자리에서 6억을 벌게 되니 회사에서 힘들게 일을 해도 집에만 오면 뿌듯하고 행복했답니다. 하루는 남편이 장모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혼자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해서 저희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게 다 자네가 준비한 거라고? 세상에, 우리 딸한테도 받아본 적 없는 효도를 사위한테 다 받네. 이게 다 딸 잘 둔 덕분이라니까. 이 사람이 엄마 위해서 연차까지 내고 이 음식 다 준비한 거야. 아유, 힘든데 왜 그렇게까지 했어. 나는 그냥 짜장면만 시켜줘도 되는데. 장모님 위해서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저희가 이 집 사서 여유롭게 살게 된 게 다 장모님 덕분이잖아요. 장모님 아니었으면 저희 아직까지 전세만 전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다 자네 부부가 현명해서 그런 거야. 어른 잔소리 귀찮다고 무시하지 않고 잘 들어줬으니 복 받은 거지. 아이, 그런데 요즘 장모님 가게가 조금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억을 대출받아서 돌려드리려고요. 어제 은행에 가서 알아봤더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참에 가게 넓혀서 이전하는 거 어떠세요? 아유, 절대 그러지 말게. 나는 그 돈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쓰라고 준 거야. 혼자 고생해서 버신 돈인 걸 아는데 어떻게 그냥 받아요. 2억이 아니라 더 드리고 싶은데 죄송할 따름이에요. 난 그냥 자네랑 우리 딸이 잘 살기만 하면 돼. 어차피 그러려고 돈도 버는 거니까. 엄마라고 딸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결혼할 때 돈 보태준 거 하나가 내 보람이고 기쁨이네. 절대 돌려줄 생각 말게. 하지만 저희 집에는 매달 조금씩 들여서 이미 돈을 다 갚았어요. 장모님께만 안 드리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가족끼리 공평하고 불공평한 게 어딨어? 자꾸 그럼 나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서운할 것 같아. 안 받으면 나도 서운해. 우리 승진도 하고 대출도 다 갚아서 이제 그 정도 능력은 된단 말이야. 가게 옮기기 싫으면 엄마 일 그만두고 편하게 지내. 우리가 한 달에 200씩 드리는 걸로 갚을게. 아유,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어. 난 한 푼도 받을 생각 없어. 그냥 너희가 잘 사는 게 날 위한 거야. 저희 엄마는 펄쩍 뛰면서 한사코 거부하셨고 결국 저희는 돈을 돌려드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답답하면서도 엄마의 사랑이 느껴져 가슴이 찡했어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뒤로 어머니 혼자 일하랴 저 키우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셨거든요. 새벽 5시에 출근하면서도 저한테 따뜻한 밥 먹이시겠다고 매 새벽 4시에 일어나 제 아침밥 지어주시던 엄마였는데 그렇게 평생 저를 위해 사셨음에도 해준 게 없다고
돈도 절대 안 받겠다 하시는 걸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노력해도 엄마의 사랑은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남편도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하자고 해주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장모님이 편찮아지시면 꼭 우리가 모시자고까지 말해주어 더 고마웠습니다. 저는 참 복이 많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와장창 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와 도련님이었지요. 사실 저는 신혼 초까지 한 가지 의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이 진짜 친형제가 맞을까 하는 거였지요. 그도 그렇게 남편과 도련님은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가 맞나 싶게 극과 극으로 다르거든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진중한 남편과 달리 도련님은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었죠. 혼자서도 알아서 명문대에 가고 대기업 취업한 남편과 달리 도련님은 자리를 못 잡고 사고만 쳐서 시가의 애물단지였어요. 둘이 이렇게 다른데 시어머니가 유독 도련님만 편애하시니 더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남편은 시아버지가 밖에서 나오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 성품에 남의 자식을 거둬 키울 리가 없으니 의심을 금방 적게 됐지요. 시어머니는 그냥 도련님이 남편보다 8살이나 어린 늦둥이 막내에 성격도 자기를 쏙 빼닮아서 예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똑 닮은 성격이었답니다. 둘 다 똑같이 악당이 따로 없었거든요. 남편에게 듣기로 도련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온 집안이 그 지치다거리 하느라 바빴대요. 다 커버린 지금도 직장에 다니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할 정도였으니 알만했죠. 학력이 안 좋아서 취업도 잘 못하는 걸 가족과 친척들이 인맥으로 많이 꽂아줬거든요. 그러면 소개해준 사람 체면 생각해서라도 더 잘해야 하는데 도련님은 그런 생각도 아예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무 시간에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거나 동료들과 싸워서 상사에게 혼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거기다 시어머니가 하도 오냐오냐 키우셔서인지 누가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해도 못 참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들다가 잘리거나 못 참고 혼자 회사를 뛰쳐나오니 오래 일할 수가 없었죠. 직장을 가장 오래 다닌 기간이 3개월이라면 믿으시겠어요? 20대 초중반 어린아이도 아니고 무려 30대 중반까지 저렇게 살아왔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이런 소리를 자주 했어요. 나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체질 안 맞아. 나 그냥 사업할 타입이라니까. 그래. 우리 아들처럼 총명하고 기발한 사람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 집이 돈만 좀 많았어도 얘가 아주 크게 됐을 거야. 그러니까 나 이렇게 된 거 다 엄마 아빠 때문이라니까. 아 이제라도 내 사업 자금 좀 대주세요. 아이 시끄러워. 월 200만 원도 못 버는 놈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아냐. 돈만 대줘봐요 내가부터는. 내 친구는 아버지가 집도 사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가게도 차려줬다는데 걔는 능력 있는 아버지 만나서 대체 무슨 호강이야. 이 내 친구도 아들이 차 사주고 가게도 차려주고 효도 여행도 보내준다더라. 난 그 정도까지 호강은 바라지도 않으니 아이 그냥 자기 밥벌이만 제대로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내 욕심이냐. 우리 애가 뭐가 어때서? 나는 애가 원하는 걸 다 못해주는 게 미안해 죽겠는데 당신은 애 기죽게 왜 그런 소리를 해? 30도 훌쩍 넘은 징그러운 놈을 왜 아직도 애 취급이야. 당신이 그렇게 오냐 오냐 하니까 애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잖아. 다 큰 놈을 우리가 언제까지 벌어먹여야 해. 네 형을 혼자 알아서 잘 살고 매달 150만 원씩 보내기까지 하는데 너무 부끄럽지도 않냐. 자꾸 비교하고 무시하니까 애가 더 엇나가잖아. 한 번만 기회를 줘보라니까.
얘가 사업으로 대박쳐서 우리 호강시켜줄지 누가 알아? 시 부모님은 도련님 일로 싸우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도련님을 오냐 오냐 키우는 시어머니가 잘못인 것 같지만 절대 인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막내 아들이 언젠간 크게 성공할 거라는 희망을 절대 잃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몰래 집안 땅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서 도련님의 사업 자금을 대주셨죠. 하지만 철없고 게으른 사람이 사업이라고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도련님은 사업을 2번이나 대차게 말아먹고 결국 빚만 남겼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신 시아버지가 노발대 말하셨죠. 저 자식을 죽이네 살리네 한동안 난리가 났었지만 어쩌겠어요. 자식인데. 결국 시어머니가 적금 깨고 본인 친정에까지 돈을 빌려가며 겨우 뒷수습을 해주셨어요. 고생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죄책감도 안 느끼는지 도련님은 계속 허송세월만 보내더라고요. 더 이상 사업을 안 시켜줘서 못한다는 핑계가 안 통하게 되자 이젠 대놓고 놀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돈을 벌긴커녕 집안일 하나 안 돕고 들어 누워서 게임이나 했지요.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으로 클럽에 가서 술 먹고 여자들이랑 어울려 노는 게 나였어요. 돈도 못 벌면서 허세는 얼마나 심한지 옷도 유명 브랜드 비싼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밖에서는 돈 많은 척하고 다니는 건지 씀씀이가 해퍼서 용돈도 어마어마하게 쓴다더라고요. 연로하신 부모님 등골만 빼먹고 산다는 소식이 친척들을 통해 종종 전해지더라고요. 들을 때마다 걱정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시어머니께 매달 보내드린 150만 원도 도령님 용돈으로 다 들어간다는 걸 우연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화가 나서 동생을 혼냈습니다. 너는 양심이라는 게 없어? 어떻게 그 돈까지 다 뺐을 생각을 해? 어머니 아버지에 이어서 앞으로 형이랑 형수 등골까지 빼먹을 계획이냐? 어차피 엄마한테 준 거 아니야. 그럼 엄마 돈인데 엄마가 쓰고 싶은데 쓰는 거지. 나한테 주던 길바닥에 뿌리던 형이 무슨 상관이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부모님께 얹혀 살아. 그동안 한심해 보여도 나이 들면 정신 차리겠지 싶어서 내버려뒀는데 언제까지 부모님 고생만 시키면서 살 거야? 아이 형이 무슨 상관이야. 내 친구는 형이 차도 사두고 용돈도 주고 취직도 시켜준다던데 형은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나이 많다고 잔소리만 하면 다야? 야, 네가 이렇게 된 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너는 어떻게 그 나이를 먹어서도 남 탓만 하고 사냐? 제발 정신 좀 차려. 너나 정신 차려. 어디 엄마 앞에서 큰 소리를 내? 지금 내가 애를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됐다고 나 들으라고 그러는 거지? 애가 해도 너무하잖아요. 어머니도 언제까지 감싸고 노실 거예요. 얘 더 이상 어린 애 아니라고요. 나한테는 평생 애기야. 너는 8살이나 많은 형이 돼가지고 어린 동생 챙겨줄 생각은 못하고 왜 화만 내니? 고작 150만 원. 그거 동생이 쓰는 게 아깝냐? 네, 아까워요. 어머니 아버지 생활비로 쓰시는 줄 알고 계속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이놈 유흥비로 돌아가고 있다는데 화가 안 나요? 저는 어머니가 150만 원 얘기하시길래 살림이 넉넉지 않으신가 보다 하고 걱정까지 하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걱정됐으면 돈이나 더 주든가.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유세 좀 그만 부려라. 참나, 장모님은 2억 보태주시고도 절대 한 푼도 안 받겠다 하시는데 자꾸 이러시면 제가 이 사람 보기 창피해서 어떻게 고개 들고 살아요. 너 지금 애미가 창피하다는 게야. 나도 너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들이 있는 거 창피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그때는 시아버지도 안 계실 테라 시어머니를 말릴 사람이 없어서 저희는 쫓겨나다시피 그 집을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던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는 이 일로 크게 틀어졌어요. 남편은 매주 드리던 안부 연락부터 딱 끊어버렸지요. 150만 원도 앞으로는
시아버지의 계좌로 보내겠다고 문자를 보낸 후 전화를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시가도 명자를만 찾아가겠다는 말과 함께요. 화가 난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지만 저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셔야 도련님도 정신을 차릴 거라며 절대 연락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도 남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지요. 그랬더니 이제는 도련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도련님께 호락호락 돈을 내주지 않을 테니 용돈이 확 줄겠다 싶어 위기감을 느낀 모양이었어요. 생전 저한테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전화해서는 돈 좀 달라고 애처럼 징징대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동생이면 등짝을 세게 때려주고 싶을 정도였지요. 꼭 참고 나는 모른다. 남편이 그렇게 정했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친척들한테 여기저기 전화해서 저희 부부를 욕했나봐요. 저희가 당연히 줘야 할 돈을 떼먹고 안 주는 것처럼 만들어놨더라고요. 시고모님께 전화가 와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길래 사정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대노하면서 그놈이 그렇게 엉망으로 사냐며 앞으로 한 푼도 주지 말아야겠다 하시더라고요. 모든 친척분들이 그렇게 도련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지요. 그 뒤로는 한동안 조용하기에 이제 좀 정신을 차렸나 보다 했는데 택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도련님의 막장 행각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얼마 후 시어머니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며 도련님에게 가게를 차려주겠다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 극구 반대하셨지만 시어머니 고집을 누가 말리겠어요. 수식을 들은 저희는 그냥 도련님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기를 바랄 뿐이었죠. 빚까지 내가며 애를 쓰셨지만 동네 작은 커피숍을 차려주는 게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하지만 철딱선이 없는 도련님은 가게가 너무 작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형제라고 첫날 화분을 들고 응원 갔더니 입이 잔뜩 나와서 불편하고 있더라고요. 창피해서 여기서 어떻게 이러래. 내 수준에 맞으려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정도는 돼야지. 야, 네 수준에는 편의점 알바도 가분하거든. 저도 살짝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는 편의점 알바생들도 얼마나 성실하고 능력 있다고요.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은 뽑아주지도 않아요. 아니야. 얘는 이력서 내면 거기서부터 까이겠다. 어떤 일이든 3개월 이상 해본 적이 없으니 경력이라고 할 게 있어야지. 자꾸 내 욕하면 엄마한테 이른다. 애냐?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타령이야. 너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거 알지? 이것도 망치면 아버지가 진짜 너 내쫓으실 거래. 쫓겨나서 저희 집에 오셔도 절대 안 받아줄 거예요. 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죠? 알지. 우리 여보 건드리면 큰일 나지. 둘은 진짜 쿵짝이 잘 맞네. 한 쌍의 바퀴벌레가 따로 없어요. 너 진짜 이번에 정신 차리고 잘할 거지?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이까지 작은 카페 하나 못할까봐. 두고 봐. 한 달만 있으면 초미남이 하는 맛집 카페로 소문나서 여기부터 저 골목까지 사람이 줄 서 있을 테니까. 한 달. 줄은커녕 가게에 파리만 난리더군요. 어차피 도련님의 허풍 같은 건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원두도 최고급으로 쓰고 할인 이벤트도 많이 하니까 입소문이 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2달, 3달, 6개월이 지나도 가게는 재료값도 건지지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매달 적자를 보기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매출에 비해 높은 권리금 때문에 아무도 매매하려 하지 않더군요. 네, 이번에도 말아먹은 거지요. 도련님은 그래도 기가 안 좋고 입지가 나빠서 그렇다는 등 사람들 입맛이 싸구려라는 등 또 남탓만 하더라고요. 곧 죽어도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기에 역시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이 돈을 까먹으며 허송세월만 보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전에 싸우고 쫓아내신 뒤로 처음 오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한테 사과하고 다시 잘 지내실 생각인가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내가 여기 왔다고? 널 용서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까지 난 너 용서할 생각 없어. 고작 그런 이야기나 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아니? 용건 있어서 왔어. 막내가 곧 결혼을 한다는구나. 결혼 자금 필요하니까 너희 아버지가 빌려줬던 1억 갚아야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억 진작에 다 갚았잖아요. 어머, 얘가 이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네. 네가 언제 돈을 갚았어? 어머님, 저희가 매달 150만 원씩 나눠서 갚았잖아요. 그게 벌써 8년이니까 보내드린 돈만 1억 4,400만 원이 넘어요. 저희는 원금에 이자까지 더한다고 해도 이미 넘치게 갚았어요. 어머머, 얘가 생사람을 잡네. 그건 그냥 너희가 용돈 쓰라고 보낸 거잖아. 저희가 부자도 아닌데 용돈을 어떻게 150만 원씩 드려요? 저희가 아버지한테 1억 받았다는 이야기에 화를 내시면서 한 달에 150만 원씩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돈 갚으란 소리지 뭐예요? 나는 그런 적 없다니까. 그냥 용돈이나 보내라고 했던 거야. 누가 1억이나 되는 목돈을 그렇게 야금야금 갚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빌려주신 게 감사해서 계속 150만 원씩 보내드린 건데 앞으로 그것도 안 해야겠네요. 저희는 돈 다 갚았고 이제 빚진 거 한 푼도 없습니다. 너희 집값도 2배나 뛰었다며. 그게 다 누구 덕분인데 음흉하게 입 싹 닫고 말도 안 하고 있었니? 집값 오른 것까지 감안해서 갚아야지. 많이는 안 바라고 그냥 딱 2억 정도만 준비해. 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세요? 1억 빌려서 1억 4,400만 원으로 갚았으면 충분히 한 거 아닌가요? 거기에 2억을 더 내라고요. 그리고 이 집은 장모님이 직접 알아봐 주시고 2억이나 보태주셔서 산 집이에요. 누구 덕분이냐면 장모님 덕분이죠. 너 지금 장모 돈 많다고 돈 없는 나랑 비교하는 거야? 네가 내 아들 돈돈거리는 속물로 만들었냐? 나는 얘 그렇게 키운 적 없어. 시어머니께서 제 뺨이라도 치실 기세로 눈을 부라리며 위협하시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보다 못한 남편이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돈돈거리는 건 어머니세요. 그런 소리 하실 거면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가 하라는 하는 거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어. 돈 갚아. 갚으라고. 돈 앞에서 부모고 자식이고 없다더니 자식한테 돈 뜯어내겠다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구시는 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분명히 시어머니도 저희가 보낸 돈이 빌려주신 1억에 대한 상환이라는 걸 아셨거든요. 저희가 입금이 늦었을 때 어머니가 보낸 문자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꾸 늦으면 남은 돈은 한 번에 갚게 할 거라고 하신 적도 있거든요. 많이 늦은 것도 아니고 평소 아침에 보내던 걸 점심때쯤 보냈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길래 황당해서 기억에 남았죠. 그래서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니 역시나 그 문자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여보, 이거 봐. 어머니께서도 분명히 우리가 1억 갚는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 나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 많아. 어머니도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억지 부리시는 것 같아.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도련님만 자식이야? 도련님한테는 다 퍼주기만 하면서 왜 맨날 당신만 차별하시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 나는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꼴 당하게 해서 미안해. 정말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과해. 당신이 괜찮으면 나도 정말 괜찮아. 계속 우기시면 우리 증거 있으니까 이걸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씀드리자. 그러면 어머님도 포기하실 거야. 일단 내가 내일 찾아뵙고 다시 말씀드릴게.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의 법적 문제까지 운운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내가 해결할 테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남편에게 맡기겠다고 말하며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배우자 앞에서 동생과 차별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남편을 그렇게 속상하게 만드는 시어머니가 정말 미웠습니다. 속으로는 시어머니가 남편 말을 안 들으실 거라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어머니를 계속 믿고 싶어하는 남편이 너무 가엾고 안타까워서 더 말릴 수 없더라고요. 차별받는 자식은 평생 짝사랑을 하며 사는 것과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부모가 자기를 한 번만 봐주기를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다시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는 일의 연속이니까요. 남편이 딱 그 모습인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아야 할 존재인 부모에게 외면받는다는 건 남들이 상상도 못할 고통일 거예요. 저는 제발 시어머니께서 정신을 차려서 남편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악당이 괜히 악당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역시나 남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셨죠. 그리고 막무가내로 2억 타령만 계속하셨어요. 저희에게 끊임없이 전화하고 집에도 찾아오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놀랍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도 얼마 후 강력한 적소를 만났습니다. 그날은 공휴일이라 남편도 저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야근을 많이 하던 때라 조금 지쳐있고 컨디션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위해 보양식을 해주겠다며 혼자 장을 보러 나갔죠. 혼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친정 엄마가 일을 일찍 마치고 찾아오셨죠. 엄마 얼굴이 보약인지 보기만 해도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소파에 앉아서 한참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나자 엄마 눈이 감길락 말락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오신 터라 피곤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친정 엄마가 귀여워서 웃으며 들어가서 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이가 맛있는 음식 다 만들면 깨워되겠다고 하니 엄마도 웃으며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혼자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다리던 택배가 있어서 택배 기사님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그게 실수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무서운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계셨거든요. 그동안 전화도 안 받고 찾아와도 문을 열어드리지 않고 피했는데 그렇게 딱 맞닥뜨리게 되었죠.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전화를 씹어?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어머니 뵙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 주세요. 나는 너 보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돈 내놓으라고, 돈. 2억 당장 내놔. 시어머니는 막으려는 제 팔을 세게 쳐내고는 막무가내로 집안을 밀고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돈은 이미 다 갚았는데 왜 자꾸 억지를 쓰세요? 저희한테 돈 맡겨두셨어요? 너 말 본세가 그게 뭐야? 누가 보면 내가 지금 없는 돈 억지로 돈 뜯어내러 온 줄 알겠다.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다 했잖아. 내 돈 1억 보태서 산 집이 2배로 올랐으니 2억으로 갚으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워? 세상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 대체 어디 있어요? 그럼 돈 빌렸다가 집값 반토막 나면 5천만 원 돌려드렸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감히 시어머니 알기를 대똥으로 알아? 돈 내놓으라고. 내 돈 2억. 저는 돈 다 갚았다니까요. 그리고 저희 그렇게 큰 돈 없어요.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억지에 저도 결국 참지 못하고 같이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갑자기 눈에서 별이 번쩍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통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붙잡고 세게 끌어당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그저 비명만 내질렀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 무시하냐? 2억 달라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이 집 팔아서라도 당장 2억 내놔. 아,
아파요. 제발 이것 좀 놓고 말씀하세요. 또 말 대답이나 찍찍하려고? 이억 안 내놓으면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시어머니는 놀라서 혼비백산한 제 머리채를 잡고 빙빙 돌리며 소리치셨어요. 이런 장면은 드라마에서나 봤지 제가 당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드라마 볼 때마다 당장 같이 머리채를 휘어잡아야지 왜 저렇게 당하고 있나 답답했는데 제가 당해보니 알겠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핑 돌 정도라 같이 싸우고 말고 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아프면 뇌가 멈추는 동물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저를 잡고 있는 어머님의 손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옆에서 또 다른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아파서 환청을 듣는 줄 알았는데 잠시 후 친정 엄마가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팔을 잡는 게 보였습니다. 제 비명 소리에 깨서 달려 나오신 모양이었어요. 친정 엄마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장 이 손 놓으라고 소리치시는 게 들렸어요. 시어머니 손을 떼어내려고 애쓰시는 눈치였지만 환갑도 넘은 노인이 대체 무슨 힘인지 절대 놓지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보약을 좋은 걸 드시나 그거 우리 엄마도 사드려야겠다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잠깐 하는데 뭔가 퍽 하고 크고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아픈 와중에도 고개를 살짝 들어 소리가 난 곳을 보았죠. 그랬더니 친정 엄마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휘두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세상에 늘 허허실실 웃기만 하는 사람 좋은 엄마가 눈이 희번떡 돌아서는 손에 쥔 걸 빙빙 돌리고 있더라고요. 내 딸 놓으라고 했지? 네가 뭔데 감히 내 딸을 건드려? 그 손 당장 놓지 못해? 아유,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 모르긴 내가 왜 몰라? 돈도 골라서 내 새끼들 괴롭히는 이 정신 나간 할망구. 내 손으로 죽여버리기 전에 당장 그 손 놔. 퍼그아, 퍼그아. 때리는 소리와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난무하더니 잠시 후 제 머리카락들이 자유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손에 드디어 힘이 풀린 거예요. 하지만 친정 엄마는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손에 든 무언가로 시어머니를 계속 후려치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입만 딱 벌린 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게 꿈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더라고요. 아, 낫잖아. 낫다고. 제발 그만 좀 때려요. 사람이 말이야. 늙어도 곱게 늙어야지. 돈에 눈이 돌아서 애들한테 억지 쓰는 것도 모자라. 감히 남의 딸 머리채를 잡어? 아유, 사람 살려. 제발 그만하세요. 내 딸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나도 손 한 번 안 대고 부이면 날아갈까, 지면 꺼질까, 노심초사하며 키운 귀한 딸이야. 네가 뭔데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아, 너는 왜 보고만 있어? 어서 와서 니네 엄마 말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누구한테 감히 소리를 질러. 내 딸 괴롭히지 마. 제가 말리긴 왜 말리겠어요. 고소하기만 한데. 구석에 몰려서 친정 엄마가 휘두르는 물건에 계속 맞기만 하던 시어머니는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새빨개진 눈을 계속 비비며 우시는데 평소 눈물 없기로 유명한 분이라 많이 아프신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복면당해서 놀라긴 했지만 슬픈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닌데 왠지 눈이 맺고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뒤늦게 제가 울고 있는 걸 본 엄마가 손에 든 무언가를 던져버리고 저한테 날려오셨죠. 엄마가 이제 괜찮다며 달래주시는데도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저도 울고 시어머니도 울고 친정 엄마도 울면서 거실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정신이 들면서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퉁퉁 부어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 집에 시어머니가 와 있다고 알렸습니다. 마침 주차장에 있던 남편은 제가 울먹이는 소리에 놀랐는지 한달음에 달려 올라왔어요. 난장판이 되어버린 집안에서 울고 있는 저희 셋을 본 남편이 깜짝 놀라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이, 집에 강도라도 들었어? 너 당장 경찰에 신고해. 저 여자가 내 폭날에 캐트 뒤집혔다고. 저희 장모님께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장모님이 그러셨을 리가 없어요. 너 지금 내 말 못 믿는 거야? 집안 꼴을 좀 보라고. 저 여자가 날 패겠다고 몽둥이 휘둘러서 이 모양이 된 거라니까. 맞네. 내가 자네 어머니를 때렸어. 그럴 리가. 아니, 무슨 사정이 있으셨겠죠. 사정은 무슨 사정? 너는 네 엄마가 두들겨 맞은 거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내가 자다가 무슨 비명이 들려서 나와 보니까 자네 엄마가 내 딸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거야. 2억 당장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면서 말이지. 그래서 내가 내 딸 놓으라고 좀 때렸네. 잘못했나? 아니요. 잘하셨어요. 뭐? 잘해? 너 미쳤냐? 시어머니가 분노로 빨개진 얼굴로 빽 소리를 지르시는데 남편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지긋지긋하다는 얼굴로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더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어머니는 힘이 장사였어요. 절대 끌려가지 않고 버티더라고요. 여기서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어머니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아니고 저 여자를 쫓아내야지. 너 지금 누구 편드는 거야? 네 엄마가 두들겨 맞았다니까. 그러니까 며느리 머리채는 왜 잡아요? 자기가 때린 건 아무렇지 않으면서 맞은 건 그렇게 억울합니까? 내가 괜히 그랬어? 내가 좋게 돈 달라고 했을 때 진작 돈 줬으면 좋잖아. 왜 사람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이런 짓까지 하게 만들어? 이제 어머니가 무례하고 폭력적인 것도 저희 잘못입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당장 제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못 나가. 이렇게 맞게까지 했는데 억울해서라도 못 나가지. 당장 내 돈 2억 내놔. 돈 다 갚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몰라. 내놔. 그냥 내놓으라고. 우리 아들 결혼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 말에 남편은 손에 힘이 풀렸는지 끌어당기던 시어머니 팔을 힘없이 놓더군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보는 얼굴은 당장이라도 울 것처럼 상처받은 표정이라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들 아니에요. 동생은 그렇게 끔찍히 아끼시면서 저한테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서 알아서 다 잘하잖아. 근데 막내는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서 내가 다 챙겨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줘. 너는 형이잖아. 걔가 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옆에 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바보가 된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키우셨으니까 어머니가 책임지세요. 몰라. 2억 내놔. 돈 주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나갈 거야. 내 돈 2억. 시어머니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계속 2억 소리만 하셨습니다. 자식이 상처받은 얼굴로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 전혀 안 보이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계속 2억 타령만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셨어요. 남편이 급하게 들어오느라 문이 채 닫히지 않았나 봐요. 그때 저희 집 풍경은 처참했을 거예요. 난장판이 된 집안과 산발이 돼서 쓰러져 있는 저 2억 내놓으라며 계속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 그걸로 대충 상황 파악을 끝내셨는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시어머니께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들 말에는 꿈쩍도 안 하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불효령에 놀라서 후다닥 일어나셨어요. 시아버지는 친정 엄마와 저에게 사과하시고는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두 분이 나가시고도 저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어떻게 오신 건가 물어보니 남편이 제 연락을 받고 바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힘으로는 못 말릴 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잘했다고 칭찬하며 일단 집부터 치우자고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걸 주워드니 그건 바로 양파였습니다. 온 집안에 양파가 굴러다니고 양파 껍질이 사방에 흩어져 있더군요. 엄마, 이게 뭐야? 설마 양파로 시어머니 때린 거야? 어머, 그랬나 보네. 일단 네 머리부터 놓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식탁에 있는 걸 아무거나 잡아서 휘둘렀거든. 그게 양파만이었나 보다. 어쩐지 시어머니가 펑펑 우시더라니. 아파서 우시나 보다 했는데 양파 때문이었구나. 어쩐지 나도 들어오자마자 눈이 맵더라. 슬퍼서 눈물 나려는 줄 알았네. 나도 내가 슬프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나 싶었다니까. 근데 그게 다 양파 때문이었어? 남편은 저와 친정 엄마에게 사과했지만 저희는 괜찮다고 남편을 달래주었죠. 고작 양파망 하나에도 꼼짝 못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평생 끌려다니며 상처받지 말라고 남편을 다독였어요. 돌려받지 못하는 짝사랑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 말이에요. 친정엄마는 어머니가 안 주신 사랑 자기가 앞으로 몇 배로 더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엄마가 남편을 꼭 안아주자 남편은 양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닌 속에만 감춰두던 진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렇게 우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남편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지켜줘야겠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시어머니와 정말 단판을 지어야 할 때가 온 거지요. 다음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저는 남편 몰래 혼자 시가를 찾아갔습니다. 집에 혼자 계시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혼자 왔다는 말에 더 놀라며 잔뜩 경계하는 얼굴로 저를 보셨죠. 저는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어머니가 들어오라고 하시기도 전에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식탁에 먼저 자리 잡고 앉아 시어머니를 기다렸죠. 시어머니 맞는 것도 지켜만 보던 며느리가 여긴 웬일이라니? 아직도 때릴 게 남았어? 몸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게 생겼니? 온몸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어. 안 그래도 당장 병원 가서 진단서부터 끊으려고 한다. 내가 너랑 너희 엄마 둘 다 가만 안 둘 거야. 근데 어제 뭐에 맞으셨는지는 아세요? 엄청 크고 단단한 거였어. 너는 뭐 하는 앤데 집에 그런 몽둥이를 두고 사니? 그거 양파였어요. 그것도 3kg짜리 작은 양파망이요. 뭐야? 양파? 그럴 리가 없어.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운 건 처음이었다고. 그렇게까지 많이 울어본 적도 없었는데. 양파 때문에 눈이 매워서 눈물이 난 거예요. 근데요, 어머니 아들은 어제 그것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뭐? 네 어머니는 이제 사위까지 패니? 아니요.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게 너무너무 속상해서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내 아들을 왜 안 사랑해?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러세요? 평생 막내만 챙기느라 첫째는 내팽개쳐 두시더니 이제 막내 결혼자금 주겠다고 첫째한테 폐하까지 부려요? 어머니가 그러실수록 제 남편이 얼마나 비참해질지 생각 못 하셨어요? 형제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동생한테 그깟 이역도 못 해줘? 그깟 이역이요? 어머니,
그 사람 결혼할 땐 1억도 아까워하며 매달 돈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도련님한테 2억은 그깟 2억이에요? 그거야. 걔가 형이니까 그런 거지. 결국 돈 안 주겠다 소리 하려고 온 거냐? 어디 한번 그래봐라. 난 너희 엄마 폭행죄로 고소할 테니까. 그러세요. 저도 어머니가 저 머리채 잡으신 거 폭행으로 고소하고 주거 침입하신 것도 신고할 테니까요. 뭐야? 감히 시어머니를 협박해? 다 어머니께 보고 배운 거죠. 그리고 매달 돈 보낸 게 빌린 1억 상환하는 거라고 주고받은 문자도 있거든요. 계속 억지 쓰시면 그것도 같이 고소할 거예요. 앞으로 저희랑은 법정에서만 만나시겠네요. 가족끼리 고소는 무슨 고소야. 그냥 해본 소리 가지고 말을 왜 그렇게 험하게 하니? 민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시는 만큼만 할 거예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제 남편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1억만이라도, 아니 5천만 원이라도 제발 어떻게 안 되겠니? 네, 안 됩니다. 앞으로 효도는 편애하며 키운 자식한테 받으세요.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이 집에도 안 올 거예요. 이것도 다 뿌린 대로 거두시는 거니까 억울해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시가를 나왔습니다. 속으로는 떨고 있었지만 전혀 티나지 않게 준비해간 말을 다 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그 후로 저희는 정말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았답니다. 시동생의 결혼은 결국 파토가 났다고 전해 들었어요. 시동생은 능력도 있고 돈도 많은 척 속여서 전문직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거래요. 저희에게 이어 시아버지께 3억을 뜯어내서 일단 결혼만 하면 그 뒤로는 여자가 먹여 살려줄 거라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2억을 주지 않자 결혼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 난리를 쳤던 거예요. 머리채 사건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도련님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죠. 지원을 못 받으니 자기가 가진 돈은 땡전 한 푼 없던 도련님은 결국 파혼을 당했습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도련님과 결혼해 인생 망칠 뻔한 한 여자의 인생도 저희가 구해준 셈이죠. 이 일로 시어머니는 분노하셨지만 시아버지의 분노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동안 가정의 평화를 위해 시아버지와 도련님의 철없는 행동을 참아오셨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던 거예요. 며느리 머리채 잡는 미개한 행동에 놀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이혼 서류를 내미셨어요. 그리고는 얼굴도 보기 싫다며 집을 나가버리셨죠. 결혼 생활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대요. 아무리 싸워도 각방조차 쓰신 적 없었거든요. 이혼 직전까지 갔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반성에 결국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약속하셨죠. 저희 앞에서 제대로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단서를 붙이셨지만 말이에요. 결국 시어머니는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저희에게 사과를 하셨고 한동안 기가 팍 죽어서 지내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다며 이혼 서류를 거실 액자에 걸어두셨거든요. 아직까지 조용하신 걸 보면 이혼 서류가 효과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도련님은 시아버지께서 고시원만 얻어주고 쫓아내셨어요. 집에서 편하게 해주는 밥만 먹고 용돈 받아 지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시어머니도 용돈 한 푼 보내지 못하자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더라고요. 이젠 점장이 아무리 혼을 내도 그만두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살려면 별 수 있나요? 이제야 세상의 무서움을 깨닫고 참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저희는 사과를 받긴 했지만 아직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서 시간은 명절에만 찾아가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종종 찾아뵙고 여행도 모시고 가곤 한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친정 엄마와 같이 살게 됐어요. 엄마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남편이 본인 어머니 목까지 몇 배로 사랑해주겠다는 약속 지켜달라며 졸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집을 더 넓혀 이사 갔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가끔 엄마가 저보다 남편을 더 예뻐하는 것 같아 질투가 날 때도 있긴 하지만요. 저희 집 이야기 어떠셨어요? 막장으로 시작했지만 훈훈하게 잘 마무리됐죠. 가족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가족만큼 행복을 주는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사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이야기를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